네, 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 용접기능사 필기 파이널 쪽집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가 밝았고요. 1회차 기능사 시험이 시작되는데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아마 시험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용접기능사는요. 여기 보면 용접기능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종류가 3가지가 되지요. 피복 아크 용접기능사, 가스통신 아크 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기능사가 됩니다. 근데 이론에 있어서는 공이 똑같습니다. 시험 범위가 피복 아크 용접기능사나 가스통신 아크 용접기능사나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기능사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제가 7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70문제. 70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1회차 반드시 합격하는 걸로 여러분하고 약속하고요.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가 그 기능사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대충 읽고서 그냥 답을 찍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용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 자, 용접의 특징에 대한 물음인데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어떤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복잡한 구조물 제작이 어렵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기밀, 수밀, 유밀성이 나쁘다. 자, 기밀, 수밀, 유밀성은 우리가 용접 효율이라고 얘기하는데 100%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변형의 우려가 없어 시공이 용이하다. 변형의 우려가 많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용접을 잘해도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의 우려가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 용접부의 품질이 좌우된다. 자, 요게 맞는 답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딱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용접에 대한 특징에 대한 밑에 설명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용접의 장점입니다. 작업의 공정을 줄일 수 있다. 공정을 줄일 수 있다. 자, 두 번째, 형상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 어떤 모양이라도 용접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용접 이음이 향상된다. 자, 효율은요, 몇 %요? 10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중량이 경감되고 시간이 절약된다. 시간이 절약된다. 자, 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다. 자, 요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용접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장점, 단점입니다. 여기 보면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장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특징 중에서 장점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단점이 아닌 것은 아니면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용접에 대한 특징에서 장점, 단점도 있겠죠. 단점. 단점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용접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용접 용어와 그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용접에 대한 용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접 용어와 그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잘못 연결된 것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모재. 용접 또는 절단되는 금속 맞는 내용이죠. 2번, 용융풀. 아크열에 의해 용융된 쇳물. 용융풀이라는 거는 뭐죠? 모재가 녹은 쇳물. 모재가 녹은 쇳물을 용융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접할 때 보면 쇳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쇳물. 뭐가 있죠? 모재가 녹은 쇳물, 용융지, 아니면 용융풀. 용접봉이 녹은 쇳물 뭐라 그러죠? 용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 연결된 거다. 자, 3번. 자, 용융풀, 아크열에서 용융된 쇳물 부분이니까 맞는 거고요. 자, 3번 슬래그. 용접봉이 용융지에 녹아서 들어가는 것. 용융지에 녹아서 들어가는 것. 무슨 얘기냐면 용접봉이 있고요. 모재가 있으면 용접봉이 녹아서 들어가죠. 모재에 들어갑니다. 모재도 녹아서 쇳물이 형성되는데 모재가 녹은 쇳물을 용융풀, 용융지라고 얘기하고요. 용접봉이 녹은 쇳물이 용융지에 들어가는 것을 용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착. 그래서 슬래그가 아니라 얘는 용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용입, 모재가 녹은 깊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용입, 용융풀, 모재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것이고 잘못 연결된 것은 슬래그. 여기에는 슬래그 내용이 아니고 용융지에 들어가는 것을 용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착.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는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는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용적이요. 용접봉이 녹은 쇳물. 자, 용융지, 모재가 녹은 쇳물. 용융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용착이요. 용접봉이 녹아서 용융지에 들어가는 것, 용착. 그리고 굳어진 것, 용착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용입, 모재가 녹은 깊이. 자, 슬래그. 슬래그는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을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용입 같은 경우에 모재가 녹은 깊이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정극성, 역극성. 정극성하고 역극성이 이야기할 때 모재가 플러스가 연결되면 열량이 7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용입이 깊다. 그걸 뭐라 그러죠? 직류 정극성이다. 자, 역극성은요. 모재가 마이너스가 연결되는데 열량은 30%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용입이 얕다. DC, SP, AC, DC, RP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용입 깊이의 순서에 관련돼서 요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용접봉이 녹은 쇳물이에요. 자, 용입, 모재가 녹은 깊이. 그리고 슬래그는 사실은 피복제가 녹아서 용착금속을 덮어주는 걸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용착금속은 용적이 용융지에 들어가서 굳어진 것 용착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래그, 자, 용융지, 용적, 용입,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저하하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 용접기의 특성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한번 문제 풀고서 볼게요.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저하하는 특성, 얘를 뭐라 그러죠? 수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하 특성의 특징이 뭐냐면 피복 아크 용접기. 피복 아크 용접기의 특징이지요. SMAW. SMAW의 특징을 수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용접기에 필요한 특성인데요. 자, 부특성, 수하 특성, 정전류 특성, 상승 특성, 정전압 특성,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 부특성하고 수하 특성은 수동 용접기에 대한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전류 특성까지, 그리고 자동 용접의 특징은 상승 특성하고 정전압 특성인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하 특성하고요. 자, 정전압 특성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용접기의 특성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동 용접에 포함된 것이 3가지. 부특성, 수하 특성, 정전류 특성. 그리고 자동 용접에 포함된 거 3가지. 상승 특성, 정전압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하 특성과 정전압 특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정전압 특성에서는 수하 특성과는 반대의 성질을 갖는다. 부하 전류가 변해도 단자 전압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CP 특성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자동 용접기에 해당되는 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 SAW요. 자, CO2 용접기, GMAW 등의 특징으로 정전압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용접 결함에서 용접을 하면 결함이 발생하지요. 그렇죠? 용접 결함에서 언더컷이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닌 것은, 자, 용접 결함입니다. 1번, 전류가 너무 낮을 때. 자, 언더컷은요, 전류가 높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언더컷,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발생한다? 맞죠? 부적당한 용접봉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용접 속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 그렇죠? 용접 속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게 언더컷인데, 자, 용접 결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치수상 결함, 성질상 결함, 구조상 결함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자, 치수는요, 치수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쵸? 2번째는 성질상 결함. 모재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 그리고 구조상 결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쵸? 그걸 구조상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피트, 스패터, 용입불량, 언더컷, 오버랩, 선상구조, 기공, 또 비드 및 균열, 아크 스트라이크 등이 구조상 결함에 포함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조상 결함의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나온 게 그거예요. 언더컷이 발생하는 조건이 뭐예요? 전류가 너무 높아. 아크 길이가 길어.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런 뜻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용입불량은 뭐죠? 용입불량은 백이 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음 설계가 결함이다. 무슨 뜻이에요? 루트 간격이 너무 좁아. 그쵸?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언더컷은요,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용입불량, 언더컷, 그리고 오버랩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언더컷 전류 높을 때, 길이가 클 때, 속도가
부적당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자, 오버랩은요. 오버랩은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용접봉에 부적합한 선택을 했을 때, 자, 용접을 했는데 용착금속이 딱 얹혀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거를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뭘까요? 전류가 낮아요. 그래서 모재가 제대로 녹지 않고 용접봉만 녹아서 붙어 있는 것, 자, 어떻게 할까요? 갈아내고 재용접합니다. 그래서 오버랩까지. 자, 선상 구조는요, 냉각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하는 것이 선상 구조이다. 그 정도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저희가 수업을 70문제입니다. 70문제를 푸는데 문제 자체를 딱 보시고 답을 체크하고 나머지 설명되어 있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 숙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70문제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공부하는 건 한 15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관련된 게 실제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딱 풀지만 그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암기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60점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5번입니다. 5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피복아크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결정하는 식은, 자, 피복아크 용접이요. 피복아크 용접에서, 자, SMAW라고 얘기를 합니다. SMAW, Shielded Metal Arc Welding 전기 용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에는 전기 용접. 지금은 피복 아크 용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용융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식이 무엇이냐? 자,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는 녹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류. 그리고 피복 아크 용접에서는 전류만 조절합니다. 전압은 자동적으로 세팅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류를 조정하는데 전류가 높으면 많이 녹는다. 그리고 빨리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봉에서의 용융 속도는 우리는 용접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 전압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 용융 속도는 전류하고 관련이 깊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시간당 소모되는 용접봉의 무게 내지는 시간당 소모되는 용접봉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크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 전압 강화를 용융 속도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피복 금속 아크 용접봉에 피복제가 연소한 후 생성된 물질이 용접부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자, 피복제가 연소돼서 생성된 물질이라는 건 뭐죠? 용착금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접을 했는데 용접의 결과물로 나와 있는 용착금속을 어떻게 보호해 주냐? 그런 뜻입니다. 용착부를 보호해 주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용접부를 보호하는 방식 세 가지. 가스 발생식, 슬래그 생성식, 반가스 발생식. 그래서 스프레이 발생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스프레이 발생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용접봉이 녹아서 용융지로 들어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냐? 스프레이처럼 들어간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행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행 형식. 이행 형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블러형, 스프레이형,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이행 형식입니다. 얘는.
스프레이처럼 뿌려준다라는 거는 이행 형식. 자, 용착금속을 보호해주는 방식은 가스가 발생돼서 보호해주거나 아니면은 슬래그가 생성돼서 보호해주거나 반가스 약간은 가스가 발생되고 얇게 슬래그가 발생되는 이 세 가지를 용접부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슬래그가 덮여 있는데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용접을 이렇게 하고 나면 슬래그가 싹 덮여 있어요. 왜 덮여 있는 거죠? 냉각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슬래그가 덮여주는 겁니다.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한다는 얘기예요. 선행. 자, 급냉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급냉을 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균열. 어떨 때? 급냉을 하면. 근데 용접을 하고 나서 피복제를 슬래그를 그냥 막 털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 안에 있는 용착금속이 굳어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슬래그는 기다려줬다가 나중에 슬랙 해머로 제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용착금속의 보호 형식은 세 가지다. 가스 발생식, 슬래그 생성식, 반가스 발생식이 있는데, 자, 가스 발생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용접봉은 4311 고 셀룰로스 용접봉. 자, 슬래그 생성식은요, 대표적인 거 4301, 7016. 자, 반가스 발생식 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자, 다음 중 기계적 접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물어본 게 뭐예요? 기계적인 접합법인데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접합을 분류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접합을 분류할 때 기계적인 접합법 그리고 야금적인 접합법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기계적인 접합법에 해당되는 게 요거예요. 볼트, 리벳, 나사, 핀, 코터이음, 키, 접어있기 등. 자, 접합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기계적인 접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금적인 접합법은 열을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녹여서 붙여주는 것을 야금적인 접합법인데 얘를 용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합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계적인 접합법 그리고 용접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벳, 접어있기, 볼트 이음은 기계적인 접합법이고 용접은 야금적인 접합법이다. 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자, 8번. 자, 피복아크 용접봉의 피복제 중에서 아크를 안정시켜주는 성분. 자, 피복제 중에서 아크를 안정시켜주는 성분은 무엇이냐? 자, 산화티탄입니다. 산화티탄. 우리가 용접봉이 있어요. 용접봉이 있는데 이렇게 피복제가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피복제가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 피복제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그 중에서 아크를 안정시켜주는 성분은 무엇이냐? 자, 산화티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복제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피복제 종류. 자, 가스 발생제. 가스를 발생시켜주는 거, 가스 발생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석회석, 톱밥, 셀룰로스, 악유 등이 있고요. 슬래그 생성식. 자, 석회석, 형석, 탄산수소 나트륨, 일미나이트. 여기에 해당되는 게 7016이 많이 들어갑니다. 7016. 자, 아크 안정제. 아크 안정제.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 산화티탄, 석회석, 탄산 바륨 등이 있습니다. 자, 피복제의 탈산제, 페로실리콘, 페로망간, 페로티탄,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고착제,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 악유, 소맥분, 해초 등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슬래그 생성제 그리고 아크 안정제가 많이 나오죠. 탈산제도. 자,
페로 실리콘, 페로 망간, 페로 티탄. 아, 얘는 탈산제야. 자, 9번입니다. 9번이요. 자, 직류화크 용접에서 용접봉을 용접기 음극에 용접봉이 마이너스예요. 용접봉이 마이너스. 자, 모재를 양극에 연결한 경우에 극성은 무엇이냐? 극성. 자, 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자, 플러스를 연결하면 70%의 열량이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30%의 열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철제 테이블이요. 그렇죠? 여기다가 요렇게 놓고서 요렇게 용접을 해요. 자, 용접기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홀더 쪽에 연결을 하고 플러스를 모재 쪽에 연결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정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정극성? 직류 정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은 직류 정극성입니다. 자, 극성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 플러스를 연결하면 70%의 열량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직류 정극성은 모재가 플러스, 용접봉은 마이너스. 그렇죠? 용접봉은 마이너스. 자, 모재 쪽에 플러스가 연결되니까 열량이 7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입이 깊다. 용입이 뭐예요? 용입이. 여기 보면은 용입이 깊다. 모재가 녹은 깊이 용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극성은 모재가 플러스니까 70%의 열량을 가지니까 용입이 깊어. 대신에 비드폭은 좁아. 그리고 후판 용접에 적합하다. 후판 용접이 뭐예요? 후판? 두꺼운 용접을 할 때, 두꺼운 판에 용접을 할 때 적합하다. 열량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얇은 판을 용접한다면 어떻게 되죠? 빵꾸 나겠죠. 구멍이 뻥 뚫려버릴 수 있으니까. 자, 용접봉은 천천히 녹는다. 왜요? 마이너스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연결하니까 30%의 열량을 가지니까 용접봉은 천천히 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직류 정극성은 DC SP라고 표현합니다. 자, 직류 역극성은 DC RP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류는 AC라고 주어지고요. DCSP 정극성, DCRP 역극성, AC 교류라고 주어졌을 때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용입의 정도, 용입의 깊은 순서를 나열해봐라. DCSP가 가장 깊어요. 용입이. AC가 두 번째, DCRP가 용입이 제일 얕다. 요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가스 용접이나 절단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가연성 가스의 구비 조건, 그죠? 가연성 가스의 구비 조건,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발열량이 클 것, 맞는 내용이죠? 연소 속도가 빠를 것, 답은 2번이고요. 불꽃의 온도가 높을 것, 용융 금속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가스 용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스 용접. 가연성 가스와 C2H2 아니면 C색의 H8개. 자, 지연성 가스인 산소와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이나 프로판가스가 혼합한 그 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 가스 용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 절단이나 용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가연성 가스의 구비 조건 얘도 걸리면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보는데 1교시 때 시험 보고 2교시 때 시험 보고 3교시 때 시험 보는데 1교시 때 시험 보고 나왔어요. 아리까리 한 게 있으면은 그 1교시에서 2교시 사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교시 때 풀어볼 때 좀 헷갈렸던 거 있으면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1교시 때 나왔던 문제가 2교시 때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 요게 헷갈리네. 그러면 찾아서 요거구나. 틀렸을지라도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보시면 좋고요. 자, 가연성 가스의 구비 조건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불꽃의 온도 높아야 된다. 발열량이 커야 한다. 연수 속도 빨라야 한다.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